예, 오늘 2주차 이론 과정 한번 설명할게요. 폴더 옵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인쇄물에 보시면은 폴더 옵션 위에 그 2012년 여기죠? 2012년도 1회 시험 해가지고 굉장히 매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폴더 옵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탐색기라는 건 우리 배웠죠. 탐색기 화면이 이렇게 열리면 탐색기 화면이 화면 하단에 있어요. 시작 버튼 눌러서 뭐 여기 중부나 문서나 음악이나 게임이나 뭐 컴퓨터나 이거 누르시면 되죠. 게임은 아니고 컴퓨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아니 닫지 않 엑셀은 닫으세요. 엑셀은 이따 실습할 때 쓰는 거니까는. 예,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윈도우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누르면 익스플로러 탐색기 실행한다 그랬죠? 윈도우 로고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우리 책에서 바로가기 키에 관한 것들 우리 쭉 학습을 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실 때 그냥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로 끝나면 절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유용하거든요. 보세요. 벌써 화면을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윈도우 로고 플러스 E 누르면 탐색기 바로 뜨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탐색기가 실행이 됐는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구성이라고 있어요. 구성 찾아보세요. 구성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레이아웃 밑에 폴더 및 검색 옵션이라고 보이죠? 보입니까? 예, 클릭하시면 이렇게 폴더 옵션이 떠요. 지금 폴더 옵션이 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메뉴 모음에서 메뉴. 근데 메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요? 메뉴라고 하는 거는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말 이런 게 메뉴예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메뉴를 부를 때 어떤 키 누른다 그랬죠? 그렇죠. Alt키 눌렀다 뜨면 메뉴가 떠요. Alt키 눌렀다 뜨면은요. 그 다음에 도구 누르셔서 폴더 옵션 들어가시면 있어요. 자, 하셨어요? 자, 메뉴판 누르시면 도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구에 가시면 폴더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폴더 옵션을 누르시면 돼요. 또 하나 방법은 자, 보세요. 도구 몸의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을 누르든지 아니면 Alt키 눌러서 여기다 메뉴 메모해 주세요. Alt키를 눌렀다 띈다. 그러면 도구 메뉴가 뜬다 그랬어요. 그래서 폴더 옵션에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어판에 가셔서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은 모양 및 개인 설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폴더 옵션이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보세요. 시작 눌러서 제어판 가시면 제어판에 이렇게 작은 아이콘이나 큰 아이콘으로 되어 있으면 금방 찾아요. 폴더 옵션이라고. 그런데 얘가 범주로 되어 있으면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는 곳에 가시면 폴더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럼 폴더 옵션을 누르시면 아까와 똑같은 메뉴가 뜰 겁니다. 예.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인쇄물 좀 볼게요. 세 가지가 보여요. 폴더 옵션에는요, 일반이 있고 보기가 있고 검색이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일반에는 같은 창에서 폴더를 열 건지 새 창에서 폴더를 열 건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바탕화면에는 아이콘을 한 번 클릭해요.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합니까? 보통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죠. 그러니까 두 번 클릭해서 실행하는 거를 보통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클릭하면은 인터넷처럼 클릭하면 인터넷 창이 열리듯이 인터넷 안에 있는 링크가 연결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기능이고요.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기본값 복원하시면 돼요. 기본값 복원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이라는 메뉴로 한번 가보세요. 복이라는 메뉴에 가셔서 기본값 복원 한번 해보실래요? 기본값 복원. 기본값 복원을 하면은 기본값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표현하는 게 기본값 복원이잖아요. 기본값. 근데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면은 초보자들한테는 편할 수 있지만 특히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항목 중에 요거만 꼭 해제하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고 하는 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어딘지. 확장명 숨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해제해야만이 된다 하는 거예요. 네. 확장명이 뭐예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뭐뭐.txt, 뭐뭐.html, 뭐뭐.exe, 뭐뭐.bak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확장자. 이런 확장명을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확장명이 안 보이면 초보자들한테는 안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BMP, 나, JPG, 다, MPG, 라, PNG 뭐죠? 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BMP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는 동영상이고요. 나머지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디카로 찍으면 JPG라는 거로 저장이 돼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디카가. 그 다음에 BMP는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압축을 하지 않은 이미지예요. 압축을 하지 않은 거. 멀티미디어가 이제 뒷시간에 나오겠지만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용량이 커요. 동영상이나 mp3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압축을 해서 보관하거든요. 근데 BMP는 압축을 하지 않은 형태를 BMP라고 부르고 PNG나 JPG는 압축을 해 놓은 거예요. 다 이미지고요. MPG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나머지는 정지 영상, 이미지라고 부르고 얘는 동영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확장자를 모르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냥 A라고 할까요? A 여기는 TXT, B 여기는 HWP, C 여기는 DOC, D 여기는 PNG. 그럼 뭐가 될까요? 이런 거는 다 문서라 그러죠. 일반 워드나 메모장으로 작성한 MS 워드나 아래 한글이나 메모장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문서라고 하는데 PNG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알면은 이런 확장자를 알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확장명 표시를 지정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폴더 옵션에 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인터넷 검색이 아니라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검색할 때. 자,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엑셀 강좌를 제작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엑셀 화면을 이제 틀어놓고 제가 이제 말로 마이크에다 입력을 하면서 인터넷 강의, 인강을 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저장을 몇 개를 해놓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근데 저쪽에서 자료를 보내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커니 해서 찾는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다 저장을 했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장을 하면 어디다 저장을 해요? 내 문서 안에다가 여기다 저장하고, 또 동영상은 비디오에다 저장하고, 사진은 여기다 저장하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지, 다른 D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시 제작을 했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그런데 우리 검색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나서 검색을 했죠. 근데 의외로 엉뚱한 곳에 저장이 됐더라고요. 엉뚱한 곳에. 그러면 이거부터 검색을 했으면 다시 제작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기능이 있는데 분명히 알고도 이제 막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는 막 이제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막 정신 못 차리다가 결국에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니까 제대로 제작이 되겠어요? 차분한 마음도 아니지. 목소리도 빨라지지 뭐.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요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엑셀 강좌를 만들었으니까 엑셀 강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날짜도 있어요. 날짜. 그때가 무슨 명절 때예요. 명절 때. 추석인가 무슨 명절 때 제작을 했거든요. 집에서 쉬면서. 그러니까 날짜를 여기다가 선택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작년도 성탄절 때 맞춰서 내가 했다. 그럼 뭐 요때쯤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쫙 나오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저 역시도 실수를 해가지고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죠. 이제 이런 검색을 하는 기능인데 여기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색인된 위치에서 파일 이름 및 내용을 검색해라 이런 말이 있고요. 색인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이 사전처럼 저장이 돼요. A, B, C, D 가나다 순으로 쭉 기록이 되면서 얘는 어디에 저장돼 있고 쟤는 어디에 저장돼 있고 마치 도서관에 있는 책 보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파일의 이름들이 다 등록이 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름 빠르죠.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거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파일을 엑셀 저장, 엑셀 동영상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하면 금방 안 나와요. 대신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지. 그래서 항상 위에 거로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항목을 찾을 거냐 이거야. 제가 찾고자 하는 파일 이름이 정확히 엑셀 강좌인지 엑셀 기초 입문 과정 강좌인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그러나 엑셀 강좌라는 글자는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일부분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이거야. 이걸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한 이름이 아니면 검색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압축 파일 포함할 거냐? 압축 파일 포함이라는 말은 뭐예요? 압축되어 있는 파일 안에 있는 것까지도 검색할 거냐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안 하고 있는데 기본값 보관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을 즉 이거는 폴더 옵션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폴더 및 파일까지. 파일하고 폴더 안에 파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폴더 옵션 안에는 파일 옵션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속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성. 속성은 뭐냐면은요. 이 폴더나 이 파일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C 드라이브에 가서 별표는 누르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기 C 드라이브에 가서 별표, 키보드 오른쪽에 별표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모든 폴더가 다 풀려진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봤어요. 속성을 봤더니 파일이 몇 개 있고 폴더가 몇 개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HNC라는 폴더가 있어요. 한글 2007 폴더입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가 속성을 가볼 거예요. 속성을 볼 때는요. 키보드로 어떻게 한다고요? Alt 엔터 눌러도 돼요. Alt 엔터가 속성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한글 2007 안에는 폴더가 22개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파일이 172개가 들어있고요. 용량은 약 63.9메가라고 되어 있어요. 63.9메가. 예.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게끔 할 수도 있고, 공유를 하면 뭐예요? 상대편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서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안 문제도 있죠. 보안은 뭐예요? 이 파일에 관한 내용을 읽기 및 실행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수정도 하게 할 수 있을 거냐, 모든 권한을 다 줄 거냐. 예를 들어서 읽기 및 실행을 여기 고급에 들어가서 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권한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모든 권한을 다 주는데 그러지 말고 너는 보기만 해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고치진 못하게 막아라. 이렇게 되면 편집을 못해요. 또 이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폴더 옵션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이 파일 및 폴더 옵션이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어떤 한 분이 바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유서를 써놓은 게 있어. 컴퓨터에다가 문서를 작성을 해서 유서를 써놨는데 방송에 뭐라 그랬냐면 최초 유서를 작성한 시간은 몇 시 몇 분이었고 그거를 저장한 시간은 몇 시 몇 분이었다. 그리고 사망한 시간은 몇 시 몇 분이었으니까는 이분이 바로 유서를 쓰자마자 바로 가서 사망을 했다. 뭐 이런 게 방송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 문서를 저장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요런 거 있네요. 여기 제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건데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갔어요. 파일의 속성을 갔더니 2014년 10월 10일 날 처음 작성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작성한 날짜가 위아래가 좀 바뀌었죠. 10월 10일 날 작성을 하고 10월 13일 날 어떻게 했어요? 또 수정을 했어요. 작성하고 수정한 때가. 그리고 가장 제가 2014년 12월 19일 날 작년 12월 19일 날 이 파일을 열어봤나 봐요. 이런 게 떠요. 언제 작성했으며 언제 얘를 저장을 했으며 예, 그 여기 이제 뒤바뀐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얘를 불러와가지고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가서 우리가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저장이 끝나고 나면 한번 닫아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 저장한 날짜가 달라졌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보면 맞는 날짜는 10월 13일이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한 날짜는 2015년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런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이 언제 글을 썼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용량이 얼마큼 되어 있고 그런 것들도 보여요. 근데 여기에 읽기 전용으로 바꿔놓잖아요. 읽기 전용으로 바꿔놓으면은요 얘를 수정을 못해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해갖고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장이 막혀요. 보세요. 저장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속성에 가서 읽기 전용이라는 걸 해제해 줘야 돼요. 해제해 줘야만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숨김이라는 거 있죠? 이 숨김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파일이 사라졌죠?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폴더 옵션이 있었죠? 폴더 옵션. 폴더 옵션에 가서 보기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숨긴 것까지도 봐라. 숨긴 거는 보이지 마라 그랬는데 아니다 난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색깔이 조금 달라요. 얘는 진한데 얘는 색깔이 좀 진한데 여기는 아이콘이 어때요? 흐리거든요. 다른 건 다 진하게 보이는데 요것만 흐려요. 흐린 거는 뭐다? 여지없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속성에 가서 제가 숨김을 뺄게요. 그럼 색깔이 진해졌어요. 그럼 원래대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파일이 숨겨져요.
숨겨지면 없어진 줄 알죠. 그럼 속된 말로 막 호들갑 떤다고. 없어졌다, 난리 났다, 이렇게. 그럴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분명히 용량이 이만큼 있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히 용량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폴더 옵션에 들어가서 보기 옵션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도 봐라 하고 체크했지 않습니까? 가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흐릿한 색깔로 보이죠. 그럼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서 지금은 숨김이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바이러스 감염되면 숨김이 체크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거 빼시면 돼요. 이렇게 빼고 확인 누르면 보여진다고. 숨겨진 것도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숨긴 거를 안 보는 이유는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안 보는 건데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런 옵션들을 보는 방법이 있고 하는 거고, Alt 엔터를 누르면 이제 속성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죠.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있잖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Alt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이 컴퓨터 옵션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네트워크에 가서 휴지통에 가서 Alt 엔터를 치면 휴지통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버튼으로 속성 같죠? 이거를 키보드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Alt 엔터를 누른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지식 차원에서 암기를 해버리면 어렵잖아요. 외운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이 기억을 한다고, 손이.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제가 뭐 엑셀이라고 하는 거나 컴퓨터에 관한 거를 완벽하게 다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이 자격증을 공부하려고 따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은 봤어요. 공부는 별로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은 했지만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저는 알고 있는 걸 갖고도 합격을 했지만 우리 교재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적혀 있잖아요. 아까 Alt 엔터를 누르면 뭐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거죠. 저도 그런 걸 안 해보다가 해보니까는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들어서 머리에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럼 평상시에도 잘 써먹고 시험 볼 때도 편하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자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파일 및 폴더 옵션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면은 이렇게 뭐 일반, 호환성, 보안, 자세히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반은 뭐고 보안은 뭐고 자세히는 뭐고 이전 버전은 뭐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일반에는 읽기 전용이냐 숨김이냐 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아까 읽기 전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걔 파일을 실행해서 열어놔도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읽기 전용을 해놓을까요? 그렇죠. 보호하려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파일을 읽기 전용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읽기 전용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읽기 전용으로 보관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는데 막 고친단 말이야. 근데 고쳐놓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USB 메모를 누가 가져갔는데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럼 안 보이겠죠? 그럼 내 거를 못 보겠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아까 제가 용량을 보면서 아, 뭐 숨겨져 있겠구나 안다 그랬지만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파일들이나 폴더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남이 못 보게, 남이 못 만지게, 내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가면 이제 사용 권한을 어떻게 설정해 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 책의 11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는데 두 개 문제 한번 볼게요. 11페이지 왼쪽에 있는 1번 다음 폴더 옵션에 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하고 했는데, 1번 메뉴 모음이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숨긴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하려면 폴더 옵션에 가서 보기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을 볼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하다. 근데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은요, 네트워크에서 하는 거예요.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는 드라이브잖아요. 드라이브 안에 폴더가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 안에 폴더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폴더 옵션을 설정한다 그래서 그 상위에 있는 드라이브가 변경되는 건 아니죠. 드라이브 옵션을 바꾸면 폴더가 변경될 수 있겠지만 폴더 옵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폴더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건데, 그럼 폴더 안에 있는 폴더나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은 변환이 되겠지만, 변화가 그 상위 그룹인 드라이브는 영향을 안 받죠. 그리고 얘는 네트워크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2번. 윈도우 7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이 밑줄이 생겼네요. 밑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이퍼텍스트가 뭐예요? 인터넷상에서 클릭하면 어디로 이동하잖아요. 그걸 하이퍼텍스트라 그래요.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폴더 옵션에 가서 더블 클릭, 2번 클릭해서 실행할 거냐, 한 번만 클릭해서 실행할 거냐 있었죠?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은 첫 번째 폴더 옵션에 가서 일반 탭에 가서 한 번 클릭해서 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오른쪽 문제. 그 파일 및 폴더 속성에 관한 거예요. 2번이요? 2번에 1번.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깨알만한 글씨로 답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어쩔 때는 그 답 보고 설명해요. 보기를 다 분석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답이 있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머지 보기도 꼭 보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템프 폴더 속에 있는 폴더 수 및 파일 수와 전체 용량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죠. 아까 HNC라는 폴더가 있었는데 이 안에는 폴더가 몇 개 있고 파일이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용량이 얼마큼 돼 있는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간다 그랬죠? 그럼 속성 가면 폴더가 몇 개 있고 파일이 몇 개 있고 용량이 얼마큼 돼 있는가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옳은 거는 뭐가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 자, 그 다음 이 속성창에 있는 건 뭐가 있나 볼까요? 속성창 일반, 공유, 보안, 이전 버전, 사용자 지정이란 5가지 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용량하고 전체 파일의 개수와 전체 폴더가 있고, 이 폴더를 만든 날짜가 보이고, 예, 뭐 읽기 전용인지 숨김인지 이런 것도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거는 뭐예요? 템프 폴더, HNC 폴더든 템프 폴더 보세요. 이 안에 있는 폴더를, 여기 안에 있는 폴더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더블 클릭하고 들어와서 삭제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속성에 와서 이 HNC라는 폴더 안에 있는 폴더를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속성이라는 거는 얘가 현재 무슨 기능이 있고 무슨 용량이 얼마큼 되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 삭제를 하거나 이런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삭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또는 키보드로 딜리트키 누르는 거죠. 두 번째가 틀린 겁니다. 예, 그런 기능은 없다. 삭제 기능은 없다. 속성에는. 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파일 및 폴더 검색에 대해서 볼게요. 파일 및 폴더 검색할 때는요, F3번 누르면 돼요. F3번. 여기에서 F3번 누르면 이렇게 검색창이 떠요. 여기 끄트머리에.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고요. 또 뭐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대요? 컨트롤 F. 컨트롤 키 누르고 F 눌러도 검색이 되고요. 컨트롤하고 F 눌러도 검색이 되고요. 윈도우 로고 플러스 F 눌러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F는 영어의 find, 찾는다. 그거를 앞에다 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컨트롤 F는 find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교환도 있잖아요. 교환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도 찾기가 있죠. 그럼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컨트롤 F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F3번은 아니지만 컨트롤 F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찾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실행한 상태에서 이 안에 어떤 글자를 찾고 싶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고 싶으면 뭐 누르면 될까요? 컨트롤 F 누르면 여기 찾기 나오네. 컨트롤 F 누르니까. 컨트롤 F라는 말은 대부분이 무슨 기능이다? 검색하는 기능이다. 찾는 기능이다. find니까.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근데 찾을 때 컨트롤 A를 누르래. 그러면 찾는데. 근데 컨트롤 A는 뭐예요? 전체 선택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럼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찾는 거는 컨트롤 A고 검색은 컨트롤 F고 검색은 컨트롤 A고 전체 선택은 컨트롤 F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불편하겠죠. 안 팔리겠지. 또 사용자들이 써보고 나서 뭐예요? 싫은 소리 하겠죠. 그러니까는 법은 아니에요. 컨트롤 F를 쓰면 검색이 된다는 건 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좋겠죠. 예. 자, 시작 메뉴에 가서 여기도 찾는 게 있어요. 밑에요. 시작 버튼 누르면 바로 위에가 찾는 거잖아요. 검색하는 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강좌라고 쓰면 강좌라는 글자를 쭉 안에서 찾아주거든요. 이렇게 찾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뭐예요? 탐색기에 들어와서 찾는 거잖아요. 탐색기라는 건 아까 보여드린 이거고 이거. 여기도 찾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찾는 거나 거기서 찾는 거나 방법은 동일해요. 그러니까는 이 시작 메뉴에서 찾는 거는 뭐예요? 파일, 폴더, 프로그램, 제어판, 메시지 주고받은 거. 네이버에 가서 전자우편 받은 거 말고 이 컴퓨터 자체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로 주고받은 거는 보여줘요. 그러나 아까 탐색기상에서 검색을 누르면 파일 이름이나 폴더 이름만 찾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내가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는 메모장을 검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는 검색할 수 있다? 여기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 와서는 메모장이라고 쓰면 이렇게 뜨잖아요. 메모장이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좀 달라요. 검색 방법이. 검색 위치는 컴퓨터 전체를 말하는 거고, 탐색기상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검색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있고, 예. 약간 화면이 좀 다른 것 뿐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 필터라는 말은 뭐예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명절 때 제가 작성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날짜. 특정 날짜에 가서 내가 언제 작성했는지를 한번 찾아봐라 이거지. 그 다음에 유형을 봐. 유형이 HWP 파일인지 JPG 파일인지 MP4 파일인지 아까 뭐 JPG 파일인지 이런 확장자도 볼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시작 버튼 눌러서 나오는 이 검색은 그런 기능은 없고, 여기 써 있어요. 필터 기능이 없다고 돼 있어요.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 그래서 탐색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그 필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나 크기나 확장자, 유형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개체에 따른 검색 필터의 종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드라이브나 폴더, 문서 라이브러리, 비디오 라이브러리, 사진 라이브러리, 음악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자, 음악은 뭐예요? 노래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노래의 길이 재생을 하는데 몇 분 몇 초가 걸리는지, 그 다음에 이 노래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팝인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노래인지 힙합인지 뭐 이런 거 장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만든 음악가가 누구냐 이거야. 그 다음에 앨범, 어느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인지 그런 거를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촬영한 거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촬영한 건지 시간 이것도 나오고요. 근데 비디오는 뭐예요? 또 비디오는 동영상이니까 이 동영상은
몇 분 동안 재생되는 시간, 길이 그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런 이제 필터들이 종류가 있다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진에는 장르, 앨범 이런 건 없겠죠. 음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만 생각하면 비디오니까 음악이니까 재생하는 시간이 있고 사진은 재생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재생하는 시간이 없죠.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있네요. 수정한 날짜. 명절 때 예를 들어서 작년 추석 때 작성했다. 그럼 작년 추석 때인지 언제인지 날짜를 지정을 하면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확인이 가능하다. 태그는 뭐예요? 예?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태그는 사진? 태그라고 하잖아. 태그. 태그요?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사진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요렇게 태그라는 말인데 현재 태그는 지정되지 않다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사진 속에 인물이 누구누구 있냐 이거야. 홍길동하고 일지명하고 단체 사진을 찍어서 둘이 커플 사진 찍어서 그럼 사진에다가 이 안에는 홍길동이가 있고 일지매가 있습니다라고 태그를 지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현재 여기는 태그가 없다고 돼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지금 보세요. 음악에 가보면 참여 음악가, 앨범 뭐 이런 거 보이죠? 음악가. 그 다음에 비디오에 가보면 날짜, 유형, 크기, 길이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걸 가지고 검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그라는 말은 좀 어렵게 표현할 수도 있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옷을 사면 옷에 이렇게 꼬리 붙어 있죠? 가방도 보면은 뭐 택이라고 하죠. 택. TH. 그걸 태그라고 읽어요. 태그. 택. 예. 그러면 이제 이 옷은 무슨 뭐 물세탁을 하세요. 아니면 뭐 드라이를 하세요. 뭐 이렇게 표시돼 있고 사이즈가 얼마고 뭐 가격이 얼마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태그라고 하는데 우리 컴퓨터 상에서는 태그라고 하면 뭐냐면 검색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검색어. 내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다 글을 썼어. 내가 글을 올렸어. 그럼 이 글을 누군가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홍길동이라고 검색하면 내 블로그 내용이 검색이 될 건지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태그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찍어요. 여러 명이 10명이 사진을 찍었으면 첫 번째는 홍길동 씨고 두 번째는 일지매 씨고 세 번째는 이순신 씨고 하고 사진에다가 이름을 등록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우린 태그 지정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 사진 안에는 인물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날짜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파일 및 폴더 옵션. 저 파일 및 폴더 선택 한번 볼게요. 왼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폴더 선택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선택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죠. 이 파일을 클릭, 그럼 선택됐죠? 그럼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어떻게 돼요? 드래그 하잖아요. 드래그. 여기다 놓고 드래그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동이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밖에서. 그런데 나는 얘하고 얘만 하고 싶어. 따로따로만 하고 싶어. 그럼 보세요. 얘하고 요거는 떨어져 있지만 길이가 좀 길죠? 기니까 요렇게 놓고 나서 요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3개 선택되고 2개 선택되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요렇게 2개 선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렇게 2개를 선택하려면 요렇게 하면 되고 얘는 빼고 요거 2개만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기니까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방법이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엑셀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전 하나를 선택할 때는 클릭하면 되고 연속적인 걸 선택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고요. 처음을 클릭하고 마지막을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드래그가 되고 이렇게 블럭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얘 클릭하고 쉬프트하고 클릭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상에서 기사거리를 보실 때
자, 기사거리가 있는데 이 기사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사거리를 내가 블럭을 잡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클릭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클릭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가 끝이잖아요. 이 부분이요. 그럼 Shift 눌러서 클릭을 하면 블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는데 양이 많으면 엉뚱한 데까지 블럭이 잡히고 또 올라가다 보면 화면이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럼 원하는 자리 클릭하고 커서도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지만 선택은 돼요. 선택은 되고 내려와서 또 Shift 눌러서 클릭을 하면 블럭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복사해서 이걸 우리가 이제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붙여넣기 하면 기석거리가 다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보통 스크랩도 하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인터넷이니까 수정을 못 하잖아요. 인터넷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보여주는 기능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대신에 이런 거는 커서가 이렇게 껌뻑껌뻑 들어가 있죠. 항자하고 목자 사이에다. 그 Shift 눌러서 클릭을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근데 이제 요만큼만 블록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는 끝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요. 프로그램 약간 특성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는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 잡고 싶다면 클릭하고 쉬프트하고 클릭을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걸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항목 선택할 때는 컨트롤 A를 누르거나 또 메뉴판에 가서 모두 선택하거나.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선택한 거 말고 다른 거, 제가 선택한 거 있잖아요. 말고 다른 걸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메뉴판에 들어가면 선택 영역 반전이라고 있어요. 그럼 반대 것만 선택이 돼요. 제가 요렇게만 선택했는데 요거 빼고 나머지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편집에 가서 선택 영역 반전 누르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선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반전 선택하는 기능도 있어요. 반전 선택하는 거. 블럭을 왜 잡을까요? 영역을 왜 잡았어요? 영역을 선택을 왜 했어요? 거길 다 하려고. 제가 블럭을 잡은 이유는 얘를 뭐에 사용하려고 쓰는 거죠. 자, 아까 그 파일을 클릭을 했어요. 왜? 얘를 어떻게 하려고? 복사하려고. 아니면 이동하려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누르죠. 복사 누르고 다른 곳에 가서 붙여넣기 하면 얘가 글로 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컴퓨터에서는 복사 명령을 걸면 바로 복사되는 게 아니고요. 붙여넣기라는 명령을 눌러야만이 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사라는 명령을 걸자마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복사라는 명령을 걸면 여기는 복사가 안 나오는 거. 이 파일은 복사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이거는 그게 안 되는데 조금 전에 파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복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복사를 누르면 컴퓨터 어딘가에 얘가 보관이 돼요. 그게 바로 클립보드예요. 클립보드는 아실 거예요. 집게 달려있는 판때기. 여기다 서류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집게로 받는 거 있죠? 초등학교에서는 얘를 집게판이라고 불러요. 집게판. 영문 명칭으로는 클립보드라 그래요. 그러면 그 클립의 보드가 판에 클립이 달려있으니까 보관해뒀다가 필요하면 빼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클립보드라고 그래요. 임시공간이라 그래요. 임시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걸 블럭 잡아서 아까 복사 그랬잖아요. 그럼 복사한 내용이 클립보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붙여넣기 할 때마다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클립보드는 컴퓨터를 껐다 키면 지워지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를 복사했었는데 다른 거를 선택해서 복사하는 순간 아까 선택되어 있던 복사했던 내용이 지워지고 다른 것으로 들어가요. 클립보드는 무조건 하나만 기억해요. 마지막 거 하나만. 제가 복사 명령을 10번 했어요. 그 마지막 10번째 했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윈도우는 엑셀은 아니에요. 엑셀은 그 클립보드에 있는 기능이 여러 개가 저장이 돼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두 번째 거, 세 번째 걸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어떤 걸 블럭을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 클립보드에 보관이 되는데 그 클립보드가 한 15개인가 까지 저장이 돼요.
근데 윈도우는 무조건 하나만 저장한다. 하나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컴퓨터를 껐다 켜면 어떻게 된다고요? 클립보드 내용은 지워진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을 복사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우리 그 프린트 스크린 키, 알트 프린트 스크린 누르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제가 이 화면, 요거 보이세요? 지금 요 화면을 제가 컴퓨터 창에다 보관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럼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요. F12번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리고 나서 한글 2007을 실행해가지고, 한글 2007을 실행해서, 한글 2007에다 붙여넣기를 하면, 예, 이 화면 그대로 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산기 같으면 굉장히 양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밖에 있는 것까지 얘까지 다 보관이 되거든. 복사가 되거든요. 요거만 내가 복사하고 싶어. 그럼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활성화된 거죠. 활성화된 거. 제일 위에 있는 창. 걔만 여기에 딱 들어온다 이거죠. 그럼 제가 이제 교환을 만들 때 계산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고 설명을 하겠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화면 캡처한다 그러죠. 화면 캡처. 예. 그 내용이 지금 그 12쪽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윈도우 7의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문제 한번 보면은요. 클립보드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설치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공동으로 이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엑셀도 클립보드 써요. 한글도 클립보드 쓰고 다 써요. 예. 화면 전체 내용을 그대로 클립보드에 복사하는 키는 프린트 스크린이고, 현재 활성화된 내용만 복사하는 건 Alt 프린트 스크린 키인데 보기에 컨트롤이라고 써있네요. 이게 틀린 거네요. 그렇죠? 세 번째가 틀린 거죠. 그리고 컴퓨터를 껐다 키면 클립보드 내용은 다 지워지고. 아닌 것은 3번. 자, 휴지통은 뭡니까? 휴지통. 임시 보관하는 거죠. 자, 모르고 제가 삭제했어요. 얘를 삭제했어요. 얘를 모르고 이렇게 삭제했어요. 여기 삭제 누르면 다 지워졌잖아요.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럼 어디 가면 돼? 휴지통 가서 여기 있는 걸 선택을 해가지고 보관 그러면 다 사라졌잖아요. 보관하면 사라진 거는 아까 원래 자료로. 우측 마우스에서 보고네요. 예. 그러면 휴지통에서 복원된 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휴지통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복원을 한다든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휴지통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임시 보관되는 공간이에요. 파일이나 폴더가. 그래서 필요하면 복원하면 되죠. 원래대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10%가 저장이 돼요. 우리 집이 100평이면 휴지통이 10평이라고. 내 컴퓨터가 C 드라이브가 100메가면 휴지통이 10메가고, 내 컴퓨터가 100기가면 컴퓨터는 휴지통은 10기가예요. 10분의 1 정도가 자동으로 지정이 돼요. 그런데 난 휴지통을 좀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용량을 늘려도 되고, 난 휴지통이 필요 없어. 그러면 아예 빵으로 줄여도 되고 그래요. 근데 휴지통의 크기가 0이면 휴지통만 있지 삭제하는 순간 바로 없어져요. 휴지통이 안 가는 거죠. 그럼 휴지통의 용량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저장 공간이 줄어들죠. 보세요. 여기다 휴지통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 막 던져도 다 휴지통에 가겠지만 휴지통만 지저분해지잖아요. 크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휴지통을 적절히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다르더라도 휴지통을 하나만 보통 쓰거든요. 근데 휴지통을 C 드라이브 따로, D 드라이브 따로 쓸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쓸 수가 있어요. 방방마다 휴지통 놓는 것처럼. 그래도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내 지금 휴지통이 용량이 20인데 30짜리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지통이 못 들어가겠죠. 그럼 바로 삭제돼요. 근데 보여줘요. 지금 휴지통의 용량이 작아서 얘가 휴지통이 못 들어갑니다. 바로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럼 그래라 그러면 이제 삭제되는 거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삭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휴지통의 용량을 늘려놓고 삭제를 하게 되면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보관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3짜리가 들어와서 30이 찼어요. 근데 5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거,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거 있죠. 먼저 들어왔던 거. 걔가 밀려나가기로 삭제가 돼요. 우리 휴지통은 먼저 들어간 게 밑에 깔려 있죠. 마지막에 위에 있죠. 걷어낼 때는 어떻게 돼요? 쏟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아파트에 보면 휴지통이 이렇게 벽에 있는 휴지통이 쓰레기통 보셨어요? 네. 벽에다 이렇게 버리면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아, 젊으신 분들은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옛날 60년대. 그렇죠. 옛날 아파트에는요, 쓰레기통, 휴지통이 벽에, 계단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안에, 그럼 거기다 이렇게 버리면 아래층에 있는 큰 쓰레기통에 다 내려가요. 그럼 밖에서 청소부가 청소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제 냄새가 올라오니까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그런 게 사라졌고 개별 휴지통을 따로 쓰는 거지만 옛날 공동주택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 넣고 아래로 배설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무조건. 컴퓨터는 위에서 집어넣으면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보관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에 들어있는 폴더를 사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보관해야 돼요. 보관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USB 메모리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틀려요. 이제는 이 문제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USB 메모리는 보여드릴게요.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되어 있어요.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동식 장치는 삭제하면 휴지통에 안 갑니다. 근데 제가 갖고 집에서 따로 쓰고 있는 USB 메모리는요, 이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들어가 있지 않고 USB가 하드디스크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했어요? USB 메모리가 하드디스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USB 메모리도 많아요, 요즘은요. 추세가 그래요. 그런 USB 메모리는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USB 메모리는 무조건 이동식 장치로만 인식을 했는데 요즘 생산되는 USB 메모리는 이동식 장치가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을 해요. 그럼 여기 들어있잖아요, 위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USB 메모리에 삭제한 거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는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USB 메모리에 있는 거 삭제해도 되겠네? 그럼 안 돼요. 지금처럼 저 같은 경우는 삭제하면 휴지통에 안 갑니다. 근데 여기에 USB 메모리 위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휴지통에 가요. 특히 외장하드 있죠, 외장하드. 외장하드는 USB로 연결하잖아요. USB 케이블로 연결하잖아요. 걔는 하드디스크로 인식을 해요. 그거는 복원이 되죠. 휴지통에 가고 복원이 돼요. 제가 오늘 못 가져왔지만 USB 메모리도 달라요. 어떤 건 이동식, 어떤 건 달리게 작동되는 것들이 있어서 알고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되는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에 있는 거는 보관되지 않아요. 플로피 디스크라는 건 뭐예요? 밑에 있는 이거죠. 이동식이죠. 그 다음에 도스 상태에서, 도스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시커먼 창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명령을 걸었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모르고 삭제했어요. 휴지통이 안 가요. 도스 모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삭제할 때,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뭐냐면요, 내 게 아니라 남의 거예요. 제가 아까 파일을 공유하는 게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있는 요 폴더를 제가 속성에 들어가서 공유를 걸어요. 공유를 걸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내 자료를 남도 쓰고 나도 쓰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권한을 삭제 권한까지 줬단 말이에요. 삭제 권한까지 줬어요. 여기 보니까 읽기 권한만 있는데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편이 내 거를 보다가 지울 수도 있잖아요.
기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게 지워진 거지 걔가 지워진 건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는 네트워크 상에서 삭제를 하면 내게 지워진 게 상대편 게 지워지니까 내 휴통이 안 오죠. 당연히 올 수가 없는 거죠. 남의 거니까.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삭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휴통이 안 가요. 그 다음에 휴통을 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휴지통의 크기를 0으로 바꾸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휴통이 있지만 없는 거로 처리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무리 삭제를 해도 휴통이 복원이 안 된다 그랬지만 실제로 가능은 해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원이 돼요. 유료 서비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좀 안 좋은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세금을 탈루한 서류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그 담당자가 삭제를 해버린단 말이야. 휴통을 비워버리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와서 보니까 없더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압수해 가져가서 다 검색을 해, 안에.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면 뭐 3년 전에 삭제한 것도 다 나오고 그래요. 돈 주니까 와서 해주던데요. 예, 돈 내면 다 와서 해주죠. 근데 그게 비용이 한 20만 원 이상씩 막 들어요. 예, 비쌉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부가 지워졌다든지 이거 봉헌하려면요 돈도 많이 들고 한 일주일씩 걸리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핸드폰을 못 쓰죠. 맡겨놔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중요한 증거 사진. 이런 것들이 삭제가 되면 개인은 복원이 안 돼요. 복원을 못 하거든요. 그럼 업체에다 맡기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있고 대신에 이거는 안 돼요. 전문가도 이건 못 한다 그러더라고. 제가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는데 뭐를 복사했냐면 여기서 애국가라는 파일을 복사했어요. 근데 또 누군가가 애국가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붙여놨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의 애국가가 사라지고 새로운 애국가가 들어왔겠죠. 근데 저는 4절까지 다 입력해놓은 파일이었는데 내가 어디서 복사해서 붙여놨더니 얘는 1절만 들어있어. 그 원래 4절까지 보관하려면 그건 못해요. 덮어 쓴 거는 안 돼요. 덮어 쓴 거는 복원을 못해요. 전문가들도 못한대요. 그러면 되겠다. 그런 뭐 예를 들어 세금 탈루한 파일을 가짜로 하나 만들어서 덮어 씌우면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못 찾아내. 못 찾겠죠. 그럼 우리 생각이겠지. 그러면 검찰이 그거 포기해? 아니, 다 하겠지. 근데 하여튼 간에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삭제를 한 거는 대부분 살릴 수는 있어요.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용도 비싸고. 그러나 우리 윈도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안 된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지. 조심해라. 그 다음에 휴지통에서 비우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을 비우면 어떻게 돼요? 완전 삭제되죠. 그럼 복원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 파일에 가서 휴지통 비우기, 또 도구 메뉴에 가서 삭제,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하여튼 휴지통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휴지통에서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못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복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복원하는 방법.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휴지통 안에 들어가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오른쪽 눌러서 복원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걔를 선택해서 끌고 가면 돼요. 아까 휴지통에 들어있는 거를 밖으로 끌고 가면 복원이 돼요. 밖으로 위치로 드래그 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런데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잘라내기 해서 다른 곳에서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옮겨지는 거죠. 그럼 복원이 가능한데 복사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보여드리면 제가 애국가를 삭제해 볼게요. 애국가를 삭제했어요. 그럼 없어졌네요. 그럼 어디 들어있다? 휴통이 있겠지. 여기 있겠지. 근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가 없죠? 복사가 없어요. 휴지통 안에 있는 파일은 복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책으로만 복사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만 공부한 사람하고 직접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복사라는 게 없는 거를 확인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잘라내기 해서 아까 원래 있던 자료에다 넣고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일로 들어왔죠. 휴통에는 없어졌겠지 뭐 당연히. 그런 방법이 있고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휴통에서 오른쪽 눌러서 복원하면 뭐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잘라내기 붙여넣기 한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복원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 복원 명령을 걸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요. 알아서. 복원 명령을 걸면. 네. 자, 복사로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예, 왜? 없었잖아요, 메뉴가. 잘라내기라는 메뉴는 있어도 복사라는 메뉴는 없었죠? 휴지통 안에서는.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윈도우 7에서 파일을 삭제한 후 보관할 수 없는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USB 메모리에서 저장한 파일을 삭제했을 때는 복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심스러운 거라 그랬어요. 이제는 되거든. 근거를 제시해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책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제위원이 출제를 잘못한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잠깐,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지만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컴퓨터에 CPU 있죠, CPU. 컴퓨터 인텔 펜티엄 CP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CPU가 RISC 방식의 CPU가 있고 CISC 방식의 CPU가 있어요. CPU 방식이 제작할 때. 근데 RISC는 뭐냐면은요, 고가의 CPU예요.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고가 방식을 만들 때는 RISC 방식을 쓰고, 개인용 컴퓨터는 CISC 방식을 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PC인 경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서버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슈퍼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 컴퓨터 이런 거. 이런 데 사용하는 방식이 RISC인데,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은요, RISC 방식은 PC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었어요, 문제에. 그게 답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몇 년 전서부터 RISC 방식의 CPU가 PC용 CPU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동향을 모른 거예요. 현재 동향을. 구형 문제만 계속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본 수검자가 나는 지금 CPU가 RISC 방식의 CPU를 사용해서 내 컴퓨터 PC를 돌리고 있는데 뭔 소리냐 했겠지.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겠죠. 민원 제기해가지고 그건 맞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보기는 안 나와요. 이제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USB 메모리에서 삭제하면 휴통이 간다 안 간다 이런 개념인데, 시험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식으로 인식이 되면 휴통에 안 가고 하드디스크로 인식하면 휴통이 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2번. 휴통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작업 도중에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인데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각 드라이브마다 휴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 가능하다. 맞죠? 원하는 경우 휴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고, 안 돼요. 실행은 못 해요. 휴통 안에 들어있는 거는 반드시 복원을 해놓고 실행하는 거지, 휴통 안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용량을 초기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전에 묵혀있는 게 사라진다. 예,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제어판.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버튼 누르고 제어판에 가시면은요, 시작 버튼 누르고 제어판에 가면 여기 프로그램 기능이 있어요. 프로그램 기능. 예. 프로그램 제거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 제거. 제어판에 가서 작은 아이콘을 보시면 제일 밑에 프로그램의 기능이라고 있고요. 예. 이걸 범주로 보시는 분들은 하단에 프로그램 제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프로그램의 기능이라고 떠요. 예. 그럼 여기 프로그램의 기능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여기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여기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미칩니다. 어떤 게 그러냐면요. 광고창 같은 거. 이 컴퓨터를 키자마자 광고가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경우는 새로 초기화 시켜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예. 근데 이 책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거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죠. 그 앱을 제거할 때도 앱 목록에 가서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거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는. 그럼 여기 보세요. 아도비 에어라는 것도 있고요. 아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도 있고요. 아도비 리더도 있고요. 안랩 온라인 세큐리티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기 보니까는 뭐 KCLEP 이런 것도 있고요. MS 오피스 엔터프라이즈 2007도 있고요. 이런 게 보이는데 도대체 얘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뭐에 쓰이는 건지를 알아야 얘를 지우든 말든 하겠죠. 그런데 게시자가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우리 컴퓨터가 삼성 거잖아요. 삼성전자 거라든지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이름은 믿을 만하겠지. 아도비사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이름이 없어. 여기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떤 놈이 막말로 어떤 놈이 개발해서 올려놓은 건지 내가 이거를 사용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인터넷 하다 보면 인증서라든지 또 키보드 보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계좌번호가 입력이 돼. 해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래갖고 띠띠띠 하고 하면 내 돈을 뺏어가는 거지.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금융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깔려야 돼요. 깔리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못 합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깔린다고, 알아서 금융권에서. 그러니까는 알면 아 이게 그런 기능이구나 하면 되는데 이게 뭐야? 에이 몰라, 삭제, 제거할래. 그럼 다음에 이제 금융거래 하려고 그러면 뭐 지워졌다 그러니까 또 깔으라고 하겠죠. 알아서 깔리겠지만.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엑셀이고 한글 2007이고 이런 것만 알지 나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보셔야 돼요. 수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N-Protect Netizen이라고 써있어. V5.5. 이게 뭐 하는 기능인지 모른다? 그럼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되지. 내 컴퓨터에 N-Protect Netizen V5.5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아 그거는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걔는 지우지 마시고 두세요. 뭐 알려준단 말이야. 전문가들이.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궁금한 건 하나씩 찾아가지고 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리얼텍도 있네요. 하나는 뭐냐면 인터넷선 연결하는 거고요. 하나는 짠짜라짠 스피커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이걸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인터넷도 안 되고 이걸 제거하면 소리도 안 난단 말이야. 근데 어떤 분은 모르고 얘를 제거한 거야. 그럼 이제 껐다 키면 알아서 또 깔려요. 자동으로 알아서. 근데 어떤 거는 안 깔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컴퓨터 이제 소리 안 나오는 거죠. 본인이 잘못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이제 백신도 있죠. V3 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알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종류별로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제거하면 깨끗하게 삭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보기를 누르면 업데이트, 아까 업데이트 제가 안 봤는데 여기 업데이트 보기를 누르면 윈도우가 얼마만큼 업데이트가 됐는지가 쭉 보여요. 업데이트가 뭐예요? 얼마나 상승됐느냐 이거지. 향상된 기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최초 설치했으면 그 당시 때 거예요. 엑셀 2007은 2007년에 개발한 거거든. 근데 현재 2015년이니까 많이 기능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추가 보완된 것들이. 이제 그런 걸 업데이트를 해야만이 돌아오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동네 서비스 센터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야매로 깔았기 때문에 그래. 정품이 아니라. 정품을 깔면 업데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야매를 깔면은
얘가 야매인지 정품인지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깔리거든요. 근데 깔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품이 아닙니다라고 뜰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본인이 못 쓰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말이 동네에 컴퓨터 수리하는 업체에서 이제 업데이트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업데이트 기능을 멈춰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죠. 정품을 사야지. 정품을.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기능을 사용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기능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져. 굉장히 복잡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말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제어판에 가면 테마라고 있으니까 클릭하면 개인 설정이 있으니까 클릭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개인 설정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잠깐 갖고 나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3쪽에 나와 있는 셀 서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셀 서식이란 말은요, 셀을 꾸미는 기능입니다. 모양 내는 기능을 우리는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자, 열기 누르셔가지고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있으시면 열기 누르시고, 없으시면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열기가 있으면 직접 누르셔도 되겠죠? 없으신 분들은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커먼 2급에 가서 섹션 02번 문제네요. 02번 문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14문제 나와 있죠? 14문제 나와 있잖아요. 실제 시험에는 몇 문제 정도가 나오느냐 하는 거잖아요. 실제 시험에는 6문제를 내요. 6문제. 5개 내지 6개 정도를 내요. 이렇게 14개씩 내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내면 좋아요. 땡큐죠. 쉬우니까. 근데 많이 안 내고 한 6개, 5개, 6개 정도만 낸다. 그래서 한 문제당 뭐 1점이나 2점 이렇게 준다 이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으로는 문제를 짚으세요. 1번 문제 보면 A열의 너비를 2, 1행의 높이를 24로 조정하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 가시면 문제지를 받으시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왼손으로 짚어가고 오른손으로는 마우스를 조정하면 되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화면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A다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잘하시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A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A열. A에다 오른쪽 누르시면 메뉴가 떠요. 열너비 클릭해가지고 얼마? 2. 네, 오른손으로 마우스 잡았던 손으로 숫자판에 있는 2 누르고 엔터 치면 되죠. 엔터 치면 바로 2로 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예. 엔터는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른쪽 숫자판 끝에도 엔터가 있으니까 숫자 누르고 엔터를 칠 때는 글자판에는 엔터 누르고 이동하지 마시고 그냥 오른손에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타자 연습하실 때 오른쪽 숫자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끼손가락 엔터를 탁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1행 1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1 거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행 높이에 가셔가지고 24 쓰시고 엔터. 예.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2라는 숫자하고 24라는 숫자의 뜻을 아셔야 돼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엑셀에서 셀 너비의 숫자와 그 다음에 행 높이. 그러니까 너비에서 말하는 숫자는요. 너비의 숫자는 말하는 글자 수를 말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높이에서의 숫자는 포인트를 말해요. 이건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1열의 너비를 2로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글자 두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고 영문이나 숫자로 두 글자 정도 들어간다. 두 글자. 근데 높이에서 24는 뭐냐면 24포인트예요. 24포인트.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지금 이 책이 글자가 유난히 좀 작죠? 여기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1. 어쩌고 저쩌고 조정하시오라고 되는 문제 있잖아요. 네. 얘가 10포인트가 안 돼요. 9포인트 정도 돼요. 9포인트. 예. 일반적인 교재가 10포인트예요. 일반적인 교재가 10포인트인데 책이 좀 크면 10포인트로 들어가죠. 교과서에 나오는 글자 있죠? 고등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 글자. 그게 10포인트입니다. 예. 근데 24포인트 하면 글자가 많이 나오는 셈이, 크게 나오는 셈이죠? 자, 그 다음. B 네 번째부터 B 14번째. B 네 번째부터 14번째가 어디예요? 여기나요? 여기죠, 여기. 네. 여기에 보시면 SE 다음에 001 글자와 숫자가 있어요. 문자와 숫자 사이에다가 빼기 기호를 넣으래요. 빼기 넣을 그럼 글자를 고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메모를 해드렸나 모르겠지만 엑셀에서 셀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F2번 키를 누른다. 두 번째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다. 세 번째 셀을 더블 클릭한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정하는 방법이. 홍길동이라고 썼는데 잘못 써서 홍갈동씨인데 모르고 홍길동이라고 써서 그럼 고쳐야죠. 그럴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용어 나오고요. 실기시험 때는 이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윈도우상에서는 F2번 누르면 뭐가 돼요? 파일이나 폴더 이름을 변경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요 SE-001 사이에 빼기를 넣어야 되는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2번 누르래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클릭하고 빼기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를 치면 또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또 빼기 누르고 엔터를 치고 빼기 누르고 엔터를 치고 빼기 누르고 엔터를 치고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직접 더블 클릭해 가지고 빼기 누르고 더블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더블 클릭하고 빼기 누르면 이것도 빨라요. 그러나 F2번 키 눌러서 빼기 누르고 엔터 치고 또 F2번 눌러서 빼기 눌러서 엔터 치고 이거는 불편해요. 자, SE와 001 사이에다 마우스를 대고요.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그럼 커서 그 사이로 쏙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어요? 네. 그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빼기를 딱 누를 준비하고 계세요. 왼손을 눌렀죠? 왼손. 네, 왼손으로 키보드를 누를 준비하시고요. 오른손은 이제 부산 영역으로 내려가야 돼요. BU 002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하고 또 빼기 누르시고. 왼손은 빼기 누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여기 DA003 사이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고 그럼 커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빼기 누르고. 하나씩 다. 다 없어졌는데. 꼭 누르고 계시면 안 되죠. 자, 보세요. 글자가 없어졌으면요. 중간에 ESC 누르면 돌아와요. 기술은 아니고 지식은 아니고 그냥 테크닉이라고 하죠. 잡기술. 근데 그런 게 나오더라 이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가 10이 아니라 20이라고 하면 20을 쓰면 되지만 글자는 SE00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홍길동이라고 써라면 홍길동을 쓰면 되지만 글자를 안에다 꾸겨 넣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럼 이제 이거 빼기라고 되어 있는 기호를 빼고 싶을 땐 또 어떻게 돼요? 또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커서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백스페이스 누를 거냐 딜리트를 누를 거냐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또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최근에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왔었어요. 예. 두 번째, 다음 문제 볼게요.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G4부터 G14까지를 블럭 잡아보세요. G4부터 G14까지 블럭을 잡아서 요 셀, 11개의 셀이 있잖아요. 네. 얘가 이름을 등록하래요. 자, 여기 이 강의실의 이름은 뭐죠? 정보화 교실. 정보화 교실이에요. 303호잖아, 303호. 근데 여기를 303호라고 부르는 거는 흔히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G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죠. 여기는 컴퓨터 교실입니다. 그러면 다 알아듣거든. 그러면 303호라는 것보다 컴퓨터 교실하면 또 알아듣기 쉬울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부르지 말고 이름 부르면 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G의 네 번째부터 G 14번째를 하나든 여러 개든 간에 이름이 있어요. 셀 이름. G 네 번째, G 다섯 번째, G 여섯 번째, G 네 번째부터 G 14번째까지 이렇게 셀의 주소가 있는데 셀의 주소를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고율이라는 이름을 등록하래요. 재고율이라는 이름. 자, 어디다가? 여기 이름 상자. 이름 상자라고 보이나요? 저 왼쪽에 보면 현재 제가 G 네 번째부터 블럭 잡았잖아요. 그 왼쪽에 G4라고 떠요. 그 오른쪽에 수식 입력줄에는 값이 보이고요. 그럼 이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재고율이라고 쓰세요. 근데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정확히 쓰셔야 돼요. 재고률이 아니라 재고율입니다. 재고율. 네. 얘를 잘못 쓰면요 못 고쳐요. 고치려면 명령을 또 걸어야 돼요. 아이고 뭐 영어로 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다시 한글로. 엔터만 안 치시면 돼요. 엔터만 안 치면 되고. 모르고 영어로 딱 썼는데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이름으로 등록이 됐잖아요. 그럼 이름을 고쳐야 되는데 여기서 못 고쳐요. 명령을 또 걸어야 되니까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고. 자, 재고일이라고 이름을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엔터 쳐요? 엔터 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로 왔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 이름 상자 있죠? 이름 상자. 네, 재고율. 이름 상자의 역할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 M에 5만 번째로 엔터를 탁 치면 M에 5만 번째로 딱 가요. 이름 상자 역할이 그거예요.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거지. 근데 여기 보니까 화살표에 재고일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네. 클릭하면 탁 글로 가요. 알아서. 이름 상자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고 싶은 곳으로 뭐 K에 2000번째로 가자. 그럼 K 2000번째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 재고일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건 어디 있나 한번 클릭해 볼까? 그러면 딱 알아서 가고요. 또 하나는 이 값의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다가 에버레이지 재고율이라고 써요. 재고율. 평균이 이렇게 나와요. 이름 상자를 가지고 이름을 계산을 하면 편해요. 아까 여기 재고율이라는 이름이 뭐였어요? G 내부터 G 14번째였죠? 네. 그렇게 기억하면 어렵단 말이야. 재고율 그러면 기억하기 쉽고. 네. 자, 하나 더 기억을 하세요. 이름 상자에 이름을 등록할 때 첫 번째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 혹은 밑줄로 시작. 다른 말로 첫 글자에 숫자가 올 수 없다. 이름 상자에다 그 이름을 써야 되는데 3 재고율 이렇게는 못 쓴다 이거예요.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글자로 시작해야 돼요. 영문자 또는 밑줄로. 두 번째 글자 사이에 빈칸을 사용할 수 없다. 세 번째 특수기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줄 있죠. 밑줄 기호는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특수기호는 밑줄만 된다. 네. 이름 상자에 다음 중 이름 상자 중에서 잘못 쓰인 것을 고르시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7, 6, 뭐 7, 사과 상자. 이건 못 쓰죠. 왜? 숫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사과 한 칸 띄고 상자. 이것도 안 되죠. 빈칸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사과 밑줄 상자. 이건 되죠. 그 다음에 사과 상자 7. 이거 되죠. 숫자는 앞뒤로 앞에는 올 수 있지만 첫 글자는 올 수 없지만 중간에는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문자 숫자를 쓰는데 숫자로 처음에 시작할 수는 없는 거고 사이에는 올 수가 있어요. 이게 필기 시험에 나와요. 필기 시험에 나와요. 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제고일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뭐 쓰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쓰라고 한번 쓰면 되는데 이제 실기 시험에는 그렇게 쓰라고 한번 쓰면 되는데 이제 필기 시험에는 그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밀한 거는 책에 또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다음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G3가 어디 있어요? 제고일이라는 글자가 있네. 여기 제고일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름 상자 말고 지금 G3예요. 여기다가 메모를 하나 넣으래요. 메모.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메모 삽입이라고 뜨죠? 메모 삽입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은요. 내가 많이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돼요. 누르면. 예, 저기 메모 삽입이라고 있잖아요. 네. 메모 삽입 누르셔가지고 네. 글자를 쓰세요. 뭐라고 써요? 재고량 대비. 재고량 대비라고 쓰라고 돼 있죠. 그런데 보세요. 재고량 대비 다음에 엔터 치면 안 돼요. 재고량 대비 다음에 그대로 두셔야 돼요. 엔터를 치거나 빈칸을 막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중부라는 글자가 뜰 거예요. 중부라는 글자. 이거는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상관없어요.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상관없어요. 자, 재고량 대비라는 글자를 썼어요. 자, 마우스를 딴 데 클릭해 볼게요. 이제는요. 그랬더니 메모가 사라졌네요. 근데 빨간 게 생겼어요. 그렇죠? 재고량이라는 글자 여기 빨간 게 생겼잖아요. 그럼 재고량이라는 이 셀. 이 셀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요. 메모가 보이고 마우스를 띄면 사라져요. 이게 메모 기능이에요. 엑셀에 있는 메모 기능이요. 그러니까 지금 재고량 대비 요거 엔터를 여기다가 엔터를 치면 안 된다고. 재고량 대비까지만 쓰고 말아야 된다고. 쓰고서 그럼 그냥 그 다음에 딴 데 클릭하면 된다고. 딴 데. 마우스로 다른 데를 클릭하면 메모가 사라져요. 그리고 빨간 점이 있는 셀 있잖아요. 거기다 마우스 갖다 대면 다시 메모가 뜨는데 마우스를 옮기면 사라지고 갖다 대면 뜨잖아요. 근데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표시되게 하래죠. 항상 표시되게 하래. 마우스를 띄워도 보이고 마우스를 갖다 대도 보이게끔 항상 이 메모가 고정되게끔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딴 데 가지 말고 그 셀에 가서 메모가 적혀있는 셀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럼 밑에 메모 표시 숨기기라고 있죠? 예, 그걸 누르시면 메모가 항상 이제 보여요. 숨기기에 공표가 되는 걸 지워요? 아니 여기 메모 숨기기라고 돼 있잖아요. 메모 여기 이렇게 하고 네. 이거 누르시면 된다고. 그럼 메모가 항상 보여요. 자, 이제는 마우스를 갖다 대도 보이고 갖다 대지 않아도 보이잖아요. 메모가. 그리고 이 테두리 보이세요? 검은 테두리? 이 테두리 마우스를 클릭해서 그렇게 드래그하면 이동돼요.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저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 사이즈를 줄여도 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포스트잇이라고 있잖아요. 포스트잇. 네. 그거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셀에다가. 오늘의 일과 해가지고 모니터에다가 포스트잇을 쭉 붙여놓고 작업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요 엑셀 안에다가는 포스트잇을 어떻게 붙이느냐? 메모장, 메모로 하는 겁니다. 움직이잖아요. 저거 움직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선에다가 대고 그 선에다가
자, 이 메모를 여러분이 옮기셔도 상관은 없어요. 틀리지 않으니까 옮겨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여기 있는 걸 또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블럭을 못 잡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걸 옮겨 놓으시면 돼요. 나머지 훨씬 낫네. 잘 들으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네. 5번 문제. B1부터 G1까지를 블럭 잡고요. B1부터 G1까지 영역을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을 거예요. 맞춤 그룹에 가시면 가가 옆에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저는 그림만 나와 있고 여러분은 메시지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딜 가면요? 맞춤 그룹에 맞춤. 네, 맞춤 그룹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마우스 갖다 대면 또 뜨고요. 메시지가 맞춤이 아니지. 맞춤이 아니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거기 하면 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럴 때 일자 나름을 했는데 자, 14 넣고. 글꼴 바꾸시고 오른쪽에 있죠. 네, 그 14를 자, 글꼴 바꾸시고 14를 바꾸실 때 주의사항 보세요. 저기다가 클릭하고 14라고 직접 쓰셔도 돼요. 이 글자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14라고 쓰셔도 되고 원래는 11이었잖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크게 하셔도 되고 어딘지 아시겠죠? 네. 올라가는 가 내려가는 가 그 다음에 진하게 굵게 밑줄 치고 밑줄도 한 줄짜리가 있고 두 줄짜리가 있어요. 한 줄짜리 있고 두 줄짜리 있으니까는 한 줄짜리면 한 줄, 두 줄짜리면 두 줄. 한 줄. 그거하고 그 옆에다 한 칸 건너. 예, 가운데 거는 기울이는 거니까 이렇게 삐딱하니 기울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지시사항이 없었잖아요. 요 정도만 하시면 되죠. 굴림에 14포인트 굵고 밑줄 치고 이렇게 되면 되죠. 그 다음 영업소별 라도스 재고 현황이라고 되는데 그 재고 현황이라는 영업소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래요. 그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블록 잡으시고 한자키 누르면 떠요. 한자키 누르면 영업소라는 한자가 나오니까 자, 영업소별로 글자가 있죠? 네. 그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글자에 가서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블럭 잡으셔도 되고 영업소란 글자를 블럭 잡고 한자키 누르시면 된다고요. 더블 클릭 눌렀죠? 클릭 눌러. 한자키 누르세요. 한자예요. 다시 하세요. 틀렸어요. 미음 누르세요. 한자키 누르세요. 예, 탭키 누르세요. 고르세요. 거기다 메모했잖아요. 자, 한글의 자음. 한글의 자음이 19개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 중에서 쌍지읒을 제외하고 18개의 자음 중 하나를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여기에다가 미음자 누르고 한자 키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골라서 보셔도 되는데 얘를 쭉 펼쳐놓고 보면 편하잖아요. 그게 탭키라고 탭키. 탭키 누르면 쭉 펼쳐지고 지금 쓰던 거 어디 갔어? 예? 지금 금방 넣으신 거 어디 갔어? 보여드릴게요. 그래, 참. 우리나라 자음이 19개가 있어요. 기역에서 희역까지 14개 하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래서 19개 자음 중에서 쌍지읒은 안 돼요. 나머지 18개 중에 하나를 입력하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기호가 나옵니다. 특수기호가. 예를 들어서 이응자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게요. 이응 눌렀다 띄고 한자 키 누르면 이런 기호들이 나와요. 원기호들이. 그리고 또 니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괄호들이 많이 나오고 괄호들이 있고요. 제외하고 못 다 적었어요. 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위. 몇 제곱미터, 몇 헤로, 뭐 킬로미터, 센티미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호들이. 필기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인터넷상에서 전자우편을 보낼 때 특수기호를 집어넣고 싶어요. 하트, 뭐 전화기 모양 같은 거. 그럴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글 2007은 안 되고요. 뭘 이렇게 찾아서 할 필요 없이 이음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주로 이제 미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전화기 모양, 뭐 하트, 크로바, 네모, 화살표, 손가락 이런 것들이 미음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음자들로 뜨고 한자케 누르면 여기는 엑셀에서만 그런 거예요? 아니요. 여기 보세요. 메모장도 되잖아요. 지금 메모장에서 했잖아요. 전자우편 보낼 때도 가능하고요. 전자우편 보낼 때도 가능하고요. 그 뭐 이렇게 온천 마크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메모장에서도. 예. 한글 2007은 안 돼요. 한글 2007만 안 돼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다 되고요. 예. 자, 그다음 특수기호라는 거죠, 그죠? 예? 특수기호, 특수기호. 특수기호인 거죠. 8번 B3부터 G3 어디입니까? B3부터 G3 여긴가요? B3부터 G3은 이 항목의 제목줄이네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가운데 맞춤을 하고요. 가로 가운데가 그냥 가운데예요. 맞춤에 보시면 세로 가운데가 있고 가로 가운데가 있어요. 근데 위에 세로 위쪽 가운데 아래쪽이 있는데 이건 건들지 마시고 아래 거. 예, 왼쪽 오른쪽 가운데라고 하는 거. 그 중에 가운데. 그걸 눌러요. 예, 그러면 글자가 가운데로 오죠. 그 다음에 누르고 엔터? 아니요, 그냥 누르시면 가운데로 갑니다. 그 다음 표준 색깔에 연한 파랑으로 칠하래요. 문제지에 보니까 여기 페인트통. 글꼴 그룹에 가시면 페인트통 있죠. 페인트통 노란색 돼 있는 거예요. 네. 거기 화살표 눌러서 연한 파랑이 어딘가 찾으세요. 연한 파랑. 표준색에서 테마색 말고 표준색에서 찾아야 돼요. 표준색에서 오른쪽 네 번째. 예, 연한 파랑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색깔이 들어갔어요. 네. 자, 9번 문제 봅니다. B4부터 C14까지 가운데 하래요. 가운데. 2사부터 C14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 지금 9번까지는 뭐 아까 메모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한글 2007에서 다 사용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10번서부터는 10번이나 12번 이런 것들은 엑셀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10번, 12번, 13번. 이건 엑셀에만 있는 고유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스러운 기능이죠. 엑셀스러운 기능.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노랗게 칠하시오, 뭐 공서로 바꾸시오, 이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엑셀스러운 문제가 나오면 좀 당황하죠. 열심히 공부하시면 다 맞추시는 거니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D4부터 E14까지 여기 여기 숫자 입고량 판매량 여기를 개자가 나오게 하래요. 개자 500개 450개 350개 이렇게 개자가 나오게 하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500개라고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 500개라고 직접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글자가 돼버려요. 숫자가 아니라. 500개라고 쓰면 왼쪽으로. 합계나 평균을 낼 때 얘는 빠져요. 계산이 안 돼요. 그냥 500이라고 쓰고 보일 때만 개자가 보이게 해라 이거지. 자, 블럭 잡고, 자, 왼손 엄지손가락으로는요 컨트롤 키 누를 거고요, 검지손가락으로는 숫자 1번 누를 겁니다. 왼손으로. 마우스는 오른손 잡고 계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컨트롤 1번, 어떤 일? 컨트롤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 키 눌렀다가 1번 눌렀다 띄면 돼요. 동시에 누르는 것도 아니고요. 컨트롤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르고 뛰어요? 뛰어야죠. 자, ESC 다시 누르고 취소 누르거나, 자, 컨트롤 1 아, 우리가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잖아요. 네. 그럼 컨트롤 A 하고 뛰지 계속 누르고 있지는 않잖아요. 컨트롤 1번 그러면 셀 서식이라고 떠요. 네. 이게 시험에 무진장 나와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호는 안 나오고요.
그거는 안 나오고 메모하지 마세요. 뭐 테두리라든지 채우기라든지 글꼴이라든지 맞춤이나 표시 형식은 다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맞춤은 뭔지 아시잖아요. 글꼴은 무슨 글꼴로 바꿔라, 크기는 얼마로 해라, 진하게 해라, 미줄쳐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표시 형식이에요. 표시 형식. 자, 문제집 뭐라고 되어 있어요? 셀 서식은 어디로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가라 그랬잖아요. 문제집 써있죠? 그렇게요. 자, 여기 보세요. G/표준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있어요. 밑에 목록도 있는데 G/표준을 클릭하면 위에 떠요. 이렇게 요 뒤에다가 개라고 쓰세요. 개. 이 목록을 클릭하고 나서 위에다가 클릭하는 게 다시요. 예, 개. 그러면 500개라고 보일 거예요. 위에 보기가 500개라고 보이죠? 그러면 여기도 500개라고 보일 거란 말이에요. 확인. 자, 그러면 보세요. 실제 데이터는요. 수식 입력줄에 나오는 게 실제예요. 자, 탈을 썼다고 생각해요. 탈. 이 겉에 보이는 거는요. 탈을 쓴 게 보이는 거고요. 탈을 쓴 게 보이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에는 탈 속에 있는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500인데 겉으로는 500개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얘를 500개라고 쓰면 글자가 되거든. 글자가. 그럼 계산해서 누락되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셀 서식에 들어가서 내가 바꾸는 거예요. 500개라고 나오든 500원이라고 나오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개라는 메시지를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500개짜리에다 0이라고 써보세요. 0 어떻게 되나? 0개라고 나오죠. 쉬운 문제 0인 경우에도 0개라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G/표준 쓰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G/표준이라는 말이 뭔지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그냥 뒤에다 개라고 썼어요. 그렇죠? 예. G/표준은요. 표준은 숫자인 경우에만 하는 거예요. 글자는 안 돼요. 숫자인 경우에 기본값으로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소수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값들 보이는 거예요. 그게 G/표준이에요. 근데 얘를 소수점이 두 자리까지 보이게 해라.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컴마가 찍히죠. 우리 숫자 쓸 때 이렇게 쓰죠.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컴마를 쓰잖아요. 컴마. 이런 컴마가 나오게 명령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숫자는 세 자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컴마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리 다섯 자리가 나오면 컴마를 들어가지만 뒤에 문제 또 나올 거니까. 자, G4부터 G14 어디예요? 얘네요. G4부터 G14가 어딘가 블럭 잡으세요. 아까 재고율 블럭 잡으셨어요? 문제집 뭐라고 되어 있어요? 꾸미래죠? 오른쪽 들여쓰기 하고요. 들여쓰기 1로 하고요. 백분율 스타일로 하고요. 소수점 두 자리까지 지정하래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컨트롤 1번. 꾸미는 건 무조건 컨트롤 1이에요. 1. 하셨어요? 자, 먼저 맞춤에 가서요. 오른쪽 들여쓰기 해야 되잖아요. 문제지가 오른쪽 들여쓰기 1이잖아요. 그럼 가로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를 할 거예요. 오른쪽 들여쓰기. 텍스트 맞춤에 가면 가로에 오른쪽 들여쓰기 있죠? 세로는 안 건드려요. 오른쪽 들여쓰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1로 하셔요. 자, 보세요. 블록 잡고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맞춤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 1로 했고요.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에 가서
두 자리로 하라고 돼 있죠. 문제지 있는 그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10년 8월 4일인데 얘를 어떻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꾸미고 싶냐? 그냥 영어로 뭐 영문으로 우리 월을 표현할 때 뭐 September, November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영문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10 대시라고 돼 있는데 이 대시를 우리말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고 날짜니까 꾸밀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무조건 컨트롤 1번. 무조건 컨트롤 1번. 꾸미는 게 컨트롤 1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보시면 YYYY-MM-DD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Y는 이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이어. 연도 4자리. MM, 월, month. 월 2자리. day 2자리. 사이에다 빼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몇 년, 몇 월, 며칠이 한자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고르시면 돼요. 있으면 고르고 없으면 내가 직접 다 고쳐야지. 그렇죠. 고를 수 있죠. 이 목록에 있으니까 확인.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확인했는데요. 좀 오른쪽에 보면 지난달 재고량이 있죠. 얘를 현 재고량에다가 더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할 거냐 하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 보세요. 50이라는 숫자에다가 요 10을 더해서 내가 키보드로 60이라고 고쳐 써도 되겠죠. 근데 이게 한 10개면 고치겠는데 이게 한 10만 개 있어. 그럼 10만 번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 비어있는 데다가 이 두 개를 더해라 명령을 걸어가지고 옮겨올 수도 귀찮고 그때는 그냥 볼록 잡고 복사하세요. 블럭 잡아서 오른쪽에서 복사돼. 복사해가지고. 복사하셨어요? 자, 왼쪽에 재고량 블럭 잡으시고요. 재고량 블럭 잡으시고 예. 또 그것도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누르고. 문제지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영역을 복사해서 재고량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연산 방법 더하기라는 걸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를 보세요. 문제지. 지난달 재고량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현 재고량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에 들어가면 연산 더하기라는 게 있대요. 문제지 써 있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자, 다시 복사해서 재고량에 가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연산에 가면 더하기라고 있다며요. 확인 누르면 돼요. 더해진 거예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아니지. 그거는 49쪽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는 오늘까지 한 거는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예습 좀 해오시면 좋아요. 예.